예, 안녕하세요. 오늘은 국내 음반 시장에서 히트됐던 사운드 트랙 중 좀 흥미로운 그런 뒷 이야기가 있는 사연을 하나 들려드릴까 합니다. 흔히 백인 가수이지만 흑인 창법의 노래를 부른다 그래서 블랙 아이드 소울 듀오가 라이처스 브라더스라는 팀이 있는데, 이분들의 그 히트곡은 대표적인 게 이제 언체인드 멜로디가 있습니다. 이 언체인드 멜로디는 1990년에 공개됐던 사랑과 영혼, 원제는 그 유령이라는 뜻의 고스트였죠. 패트릭 스웨이즈하고 데미 무어가 출연했던 영화인데, 이 영화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90년 12월 1일로 개봉된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. 근데 이제 영화 개봉 한 15일 전에 또는 한 달 전에 영화 담당 기자들을 이제 초빙을 해서 미리 시사회를 갔죠. 그러면서 이제 그 지면상 미리 좀 입소문을 내달라, 이런 이제 홍보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. 근데 이제 이 영화에서 그 가장 하이라이트 장면은 그 두 여인이 도자기를 만들면서 포옹하는 장면 때 이제 흘러나왔던 언체인드 멜로디라는 그런 곡이 크게 히트가 됐죠, 국내에서. 근데 이제 당시에 언체인드 멜로디는 1967년에 이미 팝 차트에서 히트된 곡이고, 90년에 개봉된 영화에서 그 배경음악으로 쓰였기 때문에 애초 그 저작권을 갖고 있었던 그 폴리그램에서는 좀 시큰둥했습니다. 영화 배경음악으로 쓰여서 이 곡이 그렇게 다시 히트가 될까. 근데 이 당시에 이 저작권을 일본에 있는 그 JBC 레코드가 있는데, 거기서도 아마 이 판권을 갖고 있었던 모양이에요. 근데 그 당시 그 JBC의 그 음반을 국내에서 그 라이센스로 발매했던 그 회사가 서울음반입니다. 근데 이제 제가 사랑과 영혼을 딱 본 다음에 패트릭 스웨이지가 그 친구 때문에 억울하게 총격을 받고 이제 사망을 해서 유령이 되잖아요, 귀신이. 근데 이제 죽기 직전에 두 사람의 그 애틋한 그 러브 스토리 사연을 부추겨 주었던 이 언체인드 멜로디가 상당히 그 영화에 대한 그 감흥을 떠올려주는 아주 그 멜랑콜리한 그런 느낌을 주더라고요. 그래서 폴리그램 레코드 제가 이제 그때 음반사 출입도 했기 때문에 폴리그램 담당 직원한테 이 라이처스 브라더스 이 곡을 한번 다시 발매해라, 이거 다시 히트가 될 것 같다. 근데 이제 그 친구는 이제 사랑과 영혼을 관람을 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는 말로 듣더라고요. 그런데 당시에 그 서울음반에 있던 그 담당자가 조영욱이라는 친구인데, 그 친구는 이제 그 올드보이의 그 사운드 트랙도 관여를 했고, 또 한석규하고 전도연 씨가 나온 그 접속에서 그 사라본의 러버스 콘체르토, 또 벨벳 언더그라운드의 곡 이런 걸 선곡해서 이제 접속이 히트가 되는 그런 뒤에서 이제 음반 선곡 작업을 했었던 친구입니다. 그래서 이제 음악 관련 일을 이제 오래 했으니까 이 조영욱이라는 친구가 이제 히트가 될 걸 예상을 해서 서울 음반에서 이제 언체인드 멜로디 음반이 발매가 되는데,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체계적인 판매 집계가 되지 않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대략 한 50만 장이라고 하면 지금으로 하면 거의 500만 장 이상의
그 음반 판매를 기록하는 정말 엄청난 히트가 됐죠. 그래서 이 영화 개봉 이후에 국내 그 여러 가지 그 CF에서 그 도자기 장면을 흉내내면서 패러디했던 그런 광고가 상당히 유행했던 그런 또 사연이 있었습니다. 그래서 이 업계에서는 이제 이런 경우를 흔히 이제 주워 먹었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, 정말 감추어, 그러니까 한 시대에 히트됐던 영화가 히트됐던 그 영화 음악이 그 새로운 영화의 배경 음악으로 쓰이면서 엄청난, 어떻게 보면 좀 폭발적 흥행을 했던 그런 사례 중에 하나가 바로 라이처스 브라더스의 언체인드 멜로디입니다. 이 음반을 제가 간혹 음악 프로그램에서 이제 이렇게 들을 때마다 90년도에 벌어졌던 그런 일화가 다시 한번 떠오르고 그런 일이 있습니다.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음반 그 관계자, 뭐 프로모터라든가 뭐 어떤 그 관여했던 그런 담당 직원의 어떤 순간적 판단에 의해서 선택했을 경우에 정말 예기치 않은 그런 엄청난 부가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사례 중에 하나로 언체인드 멜로디가 지금도 휘인가에서는 언급이 되고 있는 그런 일화로 남아 있습니다.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게,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사랑과 영혼이 그 당시 종로상가, 지금은 없어졌던 그 서울극장에서 상영됐을 때, 그때 약간 그 진눈깨비 비슷한 게 내렸었어요. 근데 저는 이제 시사회장에서 이미 봤잖아요. 한 달이나 두 달 전에. 근데 사랑과 영혼이 흥행이 어떻게 됐나 해서 이제 극장 취재 주변을 갔는데, 정말 종로 뭐 4가 5가까지 그 장사진을 치면서 그 티켓을 사기 위해서 줄을 서 있었던 그런 풍경도 지금 떠오르고 있습니다. 또 다음에 재미있는 사연을 갖고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